당신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최고의 복수는 받은 것의 10배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큰 피해를 입혀 복수에 성공했다 한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성공의 욕망으로 바꾸어 한없고 드높이 올라서라. 안녕하세요. 궁극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으로부터 큰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응당하는 깊은 상처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피해서 도망쳐 달아날 것인가? 하지만 탈무드의 현인들은 복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로 그 누구보다 최고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란듯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진정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복수에 성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최고로 행복한 복수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탈무드 현인들의 지혜를 빌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고 곧바로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5분 정도만 오늘 배웠던 지혜에 대해서 짧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짧은 되새김은 훌륭한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항상 최고의 지식만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잘못 놀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분야든 소수만이 큰 성공을 이룬다. 그들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을 실패의 길로 이끄는 인간의 본능이자 습성 중에 한 가지는 정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진정으로 복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입을 단속해야 한다. 항상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계획의 실패는 작은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계획을 누설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 된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리석다. 이러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경청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말수가 적다.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때가 많아서 가끔은 소심하거나 무례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꼭 필요한 말만 꺼내기에 말하기로 인해 실수하지 않는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만 많은 사람들은 말 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고 다닌다. 이제 상대방의 허를 찌를 기회는 없다. 스스로 실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홀리는 타고난 말재주가 없다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침묵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다. 반드시 복수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든 내뱉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또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속내를 너무 대놓고 드러내는 짓이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속에 담긴 화를 풀어내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복수를 실행하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평판을 낮추는 행동이다.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내게 상처 입힌 그 누군가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히 말을 꺼내더라도 함부로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지 말고 오직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듣고 보는 것은 온전히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말만큼은 온전히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때로는 이것이 진실이지만 이것을 정말 말해야 하는지 혹은 말하면 안 되는지 고민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시간을 되돌려도 내가 한 말이 후회가 없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후회만 가득할 말은 아무리 진실이어도 절대 입 밖에 꺼내선 안 된다. 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 내게 친구가 존재하듯이 내 친구에게도 그들의 친구가 있다. 내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은 깃털처럼 가볍게 또 다른 친구에게 금방 퍼지게 된다. 이것이 내 친구와의 신뢰관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친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널리 퍼질 것을 예상하며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만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권한다.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내 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입을 관리하며 자신의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내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승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내게 상처 준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자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패배자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승자는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반드시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스스로 눈을 발하기를 만들어 간다. 패자는 오로지 1등에 의미를 두지만 승자는 꼴등을 해도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다. 패자는 새벽을 기다리지만 승자는 새벽을 깨운다.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살아가지만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아간다. 패자는 구름 밑에 빗방울을 보며 우울해하지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희망을 가진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지만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다. 9번 쓰러지고 10번 일어나도 패자는 쓰러진 횟수에 집중하지만 승자는 일어난 횟수에 집중한다.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고,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괜찮아, 다시 해보자이다. 인생의 목표가 거대하다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더욱 고통스러운 풍파를 맞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큰 바다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미는 따가운 가시덤불 속에서 꽃을 피우니 더욱 아름다운 법이다. 지금 내 그릇이 작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 말라. 작은 불씨도 상황에 따라 큰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모기는 작지만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머리는 작지만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굴복해야 하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힘이 약하고 덩치가 작더라도 특정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지만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한 실수가 있었기에 그들은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나온 실수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은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잃게 만든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문을 밀거나 혹은 당기는 시행착오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과정으로 인해서 실수 혹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족쇄가 된다. 실패는 좋은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이다. 인생의 승자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정을 즐기고 실패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반드시 승자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를 해라. 세 번째, 절호의 기회는 사람이 만든다. 지금 당장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장차 내 복수를 어떻게 도와줄지 혹은 어떻게 방해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100번이라도 도와주어라.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이 복수를 위한 발판이 되고 내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좋은 기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람은 힘은 있지만 사람을 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고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른다. 내게 상처 준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마음으로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고맙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힘들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친한 친구가 당신을 배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땐 너무 화가 나서 친구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먼저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더 유리한 행동이다. 그 싸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무엇일지 천천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원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워도 결국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아있을 것이다. 속 좁은 상대를 마음 넓은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 그런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인 사람이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내게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눈을 감고 넓은 아량으로 넘겨주어라. 부자의 쾌락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로 얻어진다.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좋아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동경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거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돈은 수치도 아니지만 명예로운 것도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 그러나 죽을 때는 두 손을 쭉 펴고 죽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떠난다는 말이다. 물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값비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에게 도망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더라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게 좋다. 매일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어라.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선행을 행할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입에는 큰 관심을 두면서 정작 자신의 방탕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두툼한 지갑이 매사에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 역시 절대 좋다고 할 수 없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가난이 수치스러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로움도 아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결국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라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돈은 쫓으면 멀리 도망가고 없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몰래 따라와 자연스럽게 모인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다.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라. 모두가 당신을 우러러 보게 하여라. 반대로 똑같이 갚아줄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한다면 계속 상처받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진정으로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복수의 칼날을 성공의 욕망으로 바꾸어 한없고 드높이 올라서라.